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촬영상, 음향 믹싱상, 시각효과상, 추가로 50년 만에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에 오른 첫 전쟁 영화입니다. 패튼 대전차 군단과 돌아 이후 처음입니다. 영화 1917은 샘 멘데스의 할아버지인 알프레드 멘데스가 1차 세계대전 중 겪은 경험을 담은 자서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덧붙여 참혹한 기억 때문이었는지 알프레드 멘데스는 70대가 될 때까지 전쟁 당시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17은 샘 멘데스 감독의 두 번째 전쟁 영화이며 각본에 참여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은 1917의 제작을 준비하던 중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광의 길을 떠올리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스타일은 비디오 게임에서 일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레드데드 리뎀션을 보다가 반짝했다고 합니다. 공동각본가 크리스티 윌슨 케인즈는 전쟁물, 특히 1차 세계대전 작품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의 각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집필 과정 동안 그녀는 대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많은 책을 살펴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톰 홀랜드가 블레이크 역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스케줄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마이클 케이는 영화 1917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봤던 전쟁 영화 중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시작에 나타난 1917년 4월 6일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일을 상대로 참전한 날입니다. 영화 1917은 장면을 나눠 찍은 후 이를 다시 이어붙여 한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샘 멘데스 감독은 원 컨티뉴어스 숏 촬영 기법에 대해 이 젊은 병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작품의 본질이다. 이를 구현할 최적의 방법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촬영을 해야 됐기에 배우들은 사전 리허설을 해야 했습니다. 무려 6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연을 맡은 조지 맥케이와 딘 찰스 체프먼은 연기에 대한 강도 높은 리허설과 함께 실제를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장을 달리는 장면을 소화하기 위해 개인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상 주로 야외에서 촬영해 날씨의 영향이 심했습니다. 장면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름이 덮인 하늘 아래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날씨가 화창해 촬영을 못하는 날엔 리허설을 진행했고 완벽한 순간이 오면 바로 액션을 외쳤다고 합니다. 또한 기상학자가 촬영 내내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인 로저 디킨스는 영화의 대부분을 아리 알렉사 LF 디지털 포맷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력에서 이 카메라를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렌즈를 변경할 시 원 컨티뉴어스 숏에 영향을 주기에 대부분을 40mm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단 강 장면에서 47mm, 체육관과 터널 장면이 35mm로 촬영되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하나로 이었지만 영화 1917은 수십 개에 달하는 편집점이 존재합니다. 편집 감독인 리 스미스는 장면을 잇기 위해 캐릭터가 문턱이나 커튼을 통과할 때, 벙커에 들어갈 때, 혹은 움직임이나 소품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을 찾아 섬세하게 연결했습니다. 샘 멘데스 감독에 의하면 끊기지 않는 가장 짧은 숏은 39초, 가장 길었던 한 개의 연속 숏은 8분 30초였다고 합니다. 생생한 재현을 위해 약 1.6km의 참호가 파였습니다. 에린 모어 장군이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절 중 한 부분은 정글북의 작가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 겸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의 책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폐허가 된 마을 위를 날아다니는 불들은 그림자의 방향 조절을 위해 전선을 따라 움직였으며 따뜻한 색을 내기 위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가로 불타는 교회에 사용된 조명 장비는 탱스텐 조명 2000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스코필드가 아기에게 들려주는 시구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 에드워드 리어의 점블리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의 임무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항해는 길지만 우리는 결코 경솔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 사진을 제외하고 은신처를 제공한 어린 소녀와 그 소녀가 돌보는 아기는 영화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여성들입니다.
스코필드가 시체로 가득한 강으로 뛰어들 때의 장면은 티스데일의 티스강에 있는 로우포스 주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현장에 널려있는 시신들의 지역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샘 맨데스 감독은 시체로 가득한 강이 나오는 이 장면에 대해 관객들이 지상과 저승의 경계인 스틱스 강을 떠올렸으면 하는 마음에 넣은 장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장면 속 스코필드는 달려오는 병사와 2번이나 부딪히고 일어섭니다. 이 장면은 약속된 것이 아닌 즉흥적인 일입니다. 사실적인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장면을 제외하면 영화 속 사망자는 총 4명입니다. 독일 공군 병사 블레이크, 독일군 스나이퍼, 목 졸린 독일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샘 맨데스 감독과 리 스미스 편집 감독에 의하면 스코필드가 조셉을 찾아 동생의 유품을 건네는 마지막 장면은 가장 먼저 촬영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엑스트라들은 스코필드가 나무에서 찍은 마지막 장면을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이 너무 멀어 그 나무에 대고 소변을 누웠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연 배우가 그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이 엔딩이 될 줄 전혀 몰랐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영화 1917의 시작과 끝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병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라는 뜻과 긴 여정이 끝났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